하지는 못했다는 건데. 네. 기대가 절망으로 바뀐 뒤 우리는 긴 겨울을 보냈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달랐지만 고민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 봄. 한 표의 가치가 더욱 무거워진 지금, 우린 또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책임은 우리의 몫. 그래서 다시 국민,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 법원 판결문이나 당시 자료들은 발포 책임자로 전 씨를 아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양자를 만들려다 사고 친 박지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연일 문재인, 안철수 이 양자 대결 구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예. 이를 뒷받침하는 여론조사를 공개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선거법 위반이 어떤 걸로 얘기가 된 겁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예.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3월 31일자 공개되지 않은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자료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 내 처음으로 역전했다. 흐름이 좋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선거법상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다 신고를 해야 되고 조사기관, 출처, 의뢰기관 등을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공표는 선거법 108조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예. 뭐 박 대표가 이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논란이 이니까 예. 이제 그 해당 트위터 글을 바로 삭제를 했고 예. 기자들이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괜찮은 걸로 알았다. 하지만 법 위반이면 달게 받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예. 그런데 작년이었죠. 총선 공천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출처불명의 괴 여론조사들이 유포가 되면서 상당히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에도 SNS, 대표적인 SNS인 카톡 등으로 유포가 됐었는데 예. 자, 박 전 대표가 이런 사실 소셜미디어도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따라서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를 강조하기 위해 무리를 하다가 그만 어떤 법 경계를 살짝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예, 뭐 국민의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양자 대결 프레임으로 가고 싶은 것, 그건 다 알려져 있는 얘기긴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뒤늦은 호소 그러나 자, 문재인 캠프의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늘 그 자기 지지층들을 향해서 상대방 비방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는데 특히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18원 후원금을 보내는 것들은 하지 말아라. 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많은 동지들에게 마음이 다치게 하고 또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조금 뭐랄까 좀 뒤늦은 감은 있어 보이네요. 상대 측에서는 그만큼 좀 아쉽겠네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일부 문재인 지지층, 극렬 지지층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와 상대방에 대한 비난 행위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이 왔던 문제인데 예. 문재인 캠프에서는 개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힘들다. 심지어 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문 후보마저도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소연을 했었는데 예. 하지만 상대 측에서는 문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좀 방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문재인 캠프의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정 떨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질리게 만드는 행위다라고까지 비판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 경선 끝나기 전에 당 지도부가 안 지사나 이재명 시장 측의 그 수용 발언, 경선 승복, 지지 연설들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일단 둘 다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 누굽니까? 자, 그들이 사는 세상 요즘 유행하는 사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보시면 자, 서울구치소 FC락에서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사진인데요. 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당사자들 지금 대부분 서울구치소에 모여 있다.
축구팀 한 팀을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원톱을 이루는 전체적으로 4-4-2 포메이션의 변형인 것 같은데 물론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나 조원동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안 돼 있고요. 또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수감이 돼 있습니다. 예. 참고로 서울구치소는 의왕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시호 씨였죠. 특검에 감사 편지를 쓸 때 의왕대학원에 있다 저렇게 칭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게 그 사실 서울구치소는 주요 인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긴 하죠, 옛날부터. 옛날에 어떤 그 정치인 경험담을 보니까 뭐 서로 접견실 같은 데 모여서 담배 피면서 전국을 논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 그 불가능한 했어야만 되는 일이죠. 그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한데 아무튼 주요 인물들이라서 좀 봐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고 근데 그 서울구치소에 지금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같이 있잖아요. 한 사람 뭐 옮긴다는 얘기도 아까 저희들이 보도해드렸고. 아까 잠깐 보도를 했는데 구치소 측에서는 지금 어떤 그 범죄 공범관계 수용자들에 대한 분리 수용 원칙에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예. 여성 수용자들 공간이 좁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수본 측에서도 조만간 최 씨를 남부구치소로 이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좀 지켜보도록 하죠.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만큼 맑고 따뜻하지만 공기는 탁하고 일교차가 20도를 넘겼습니다. 예,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페이스북 라이브, 오늘 소셜 라이브 정치부 편입니다. 서복현 기자와 방금 저하고 얘기한 이성대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가 길어져 가고 이젠 이 길을 밤새 걸어도 이분은 인턴이죠? 네. 인턴이 아직 좀 미숙해서 마이크 갖다 주는 걸 깜빡한 모양이네. 태블릿 PC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요? 소품으로 사용할 알았습니다. 아까 마이크가 없어서 소리가 안 들어갔을 것 같아서 다시 오늘 그 이성대 기자하고 서복현 기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희정 기자라고요. 예, 왜 안 나오나요? 지금 현장에서 한참 뒤풀이 중이라서 이따가 현장 예, 어느 현장이요? 그 민주당 경선 끝난 현장에서 아 예. 단뒤풀이하길래 민주당이 뒤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취재차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술도 마시러 가 있는.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그 이따 연결을 하나요, 그걸로? 예, 영상 통화로 연결을 해볼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 오늘 얘기가 그러니까 민주당 그 전당대회 후보 뽑는 대회 그게 오늘 주제겠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페북 라이브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저한테. 예. 예. 안나경 씨한테도 질문하시나요? 오늘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한번 또 야면차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해하잖아요. 뭐 하나.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네. 이제 아무래도 대선이라서 토론의 시즌이 다가왔는데 예. 그동안 많은 토론을 진행을 하셨는데 혹시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 토론이 있으실까요? 뭐 많죠. 제가 몇 번 했더라. 뭐 횟수 세긴 좀 그렇고 아무튼 예.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역시 뭡니까 우리가 했던 거. 1월 2일에 했던 신년 토론. 아 예.
그 토론이 역시 제일 기억에 남으니까 제일 얼마 안 돼서 기억에 남는 거기도 하지만 예. 뭐 보신 분들은 많이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좀 나름 열띠기도 했고 전원책 변호사가 약간 좀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그 토론 이후에. 그렇죠. 그 토론이 많이 기억에 남고요. 또 실제로 무슨 뭐 토론을 시청률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느 만큼 관심을 갖고 보셨느냐를 그걸로 척도로 삼는다면 지난 1월 2일에 저희 뉴스룸의 신년 토론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토론 방송 역사 중에서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에 뽑힐 정도로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이제 대선 토론은 좀 길어져도 돼요? 아 그럼 71년도 당시에 이성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7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방송 대선 토론은 없었습니다.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겠죠. 제가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얘기 까먹었잖아요. 그래. 2002년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당 이름이 뭐였더라?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이었나요? 하도 당 이름이 많으니까 헷갈리는데 그 새천년 민주당의 국민 경선 토론이 이어졌어요. 이 지역별로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제주가 맨 처음이었는데 제가 100분 토론할 때 그 제주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토론 룰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워낙 토론자가 많으니까 1대1 토론이 사실은 제일 토론의 백미인데 그게 안 되니까 1대1 토론 코너를 넣는데 그걸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첨을 했어요. 그 후보 진영에서 나와서. 그래서 추첨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로서는 제일 핫한 인물 두 사람은 역시 이제 노무현 후보와 이인재 후보였는데 그렇죠. 예. 그 두 사람이 못 만났어요. 1대1 토론으로 추첨이 안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노무현 후보와 한화갑 후보였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두 사람이 토론으로 추첨이 됐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고 다음 이제 그 1대1 토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화갑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덜하겠다. 뜨거움이 좀 덜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상대는 한화갑 후보인데 한화갑 후보를 앞에 놓고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이인재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재 후보는 뒤에서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사람들이 많이 웃기도 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후보들이 자기 앞에 1대1로 걸려든 후보가 자기하고 쟁점이 없을 경우에는 뒤에 앉아있는 후보들을 전부 거기서 거론하는 그런 진풍경이 토론 방식이 바뀌었군요, 사실상.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일부 그 네티즌이나 이제 저희 시청자들 중에는 왜 이번에 저희가 그 민주당 경선 TV 토론을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건 조금 뭐 민감한 문제긴 한데요. 그 방송을 공중파하고 종편으로 나누잖아요. 저희들은 뭐 저희들 입장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하네. 단독 주최 토론회를 한번 하면 재밌었을 텐데. 예, 어려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진 못했죠. 그리고 이제 후보가 다 결정이 됐으면 후보 간 토론도 했으면 좋겠는데 종합편성 채널은 그 방송법상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른 데하고 뭐 같이 하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중앙일보랑 같이 하면 뭐 가능하고 약간 좀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뭐 뭔가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예. 자, 이제 제가 안나경 씨 챙겨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질문을 직접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저는 저 혼잣말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손석희 앵커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항상 뭐 대선 토론 여태까지 해봤던 대선 토론 중에 기억에 남는 거라던가 여태까지 해봤던 선거 방송 중에 기억에 남는 거라던가 이런 걸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대선 방송이 저한테는 첫 대선 방송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뭐 히든 카드가 열심히 있습니까? 해보죠. 네? 히든 카드. 히든 카드 히든을 왜 알려줘요? 카드만 알려주시면 잘 히든해놓고 있겠습니다. 뭔가 있다. 시청자들 뭔가 있다. 저희 거 보셔야 되나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아, 예, 오늘 뭐 너무 장시간 말씀해 주셔서 예,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길게 하는 거 같아요. 아니야. 감사합니다. 네. 예, 들어가십시오. 자, 바로 좀 자리를 저희가 세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가고. 이만큼 갈까요? 자, 예. 바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 오늘 나가셨나? 오늘 말씀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늦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 안 가셨군요. 예. 아직 안 나가셨는데 아무튼 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다시 잠깐 소개를 다시 드리면 예. 먼저 소개 한번 드리죠. 예, 저는 그 JTBC 정치부 서복현 기자고요. 마크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뭐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비하인드 뉴스 성황리에 마치고 이제 마크맨 그 민주당 반장으로서 또 이렇게 소셜 라이브 진행하는 이성대 기자라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아까 잠깐 예고를 손앵커께서 했지만은 오늘 민주당 경선 최종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경선 얘기 주로 문재인 후보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펼칠 텐데 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그 자막으로 하나 이렇게 제목을 하나 달고 가겠습니다. 자, 뭔 제목이냐? 자, 민주당 문나이트 이제 자막을 깔 겁니다. 비하인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좋아합니다, 예, 시청자들이. 자, 민주당 문나이트. 그게 뭐 얘기를 들어가면 지금 이제 밤인데 경선이 끝나고 밤이죠. 밤에 문나이트라고 한 건 이제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밤 사이의 일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 이제는 뭐 차원에서- 민주당은 이제 예. 모든 보면 이제 내일부터는 당장 문재인 대선 후보 중심으로 모든 당의 모든 것들이 다 재편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상 뭐 문재인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민주당은 문나이트, 문모닝, 점심이 뭐죠? 설마 점심까지. 저는 모든 예. 게 다 이제 민주당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인데 예, 오늘 근데 결과가 경선 예, 57%였습니다. 누적 투표 다 해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민주당 관계자 전화했더니 호남에서 60% 넘는다는 예측이 나왔다라고 예, 했는데 이번에 57%는 혹시 예상이 하셨나요? 안 그래도 제가 그 관계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잘 맞춰가지고 물어봤더니 예. 수도권 경선은 60% 좀 넣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맞췄죠. 이번에도 정확히 맞췄네요. 이제 전체는 뭐 한 50대 후반 될 텐데 수도권은 60이 좀 넘을 전체도 거다.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50대 60 후반 좀 그렇죠. 후반 60 나오면 이제 전체는 계산하면 나오기 예. 때문에 상당히 잘 맞추더라고요. 그 취지점 저도 소개시켜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끝까지 말씀을 안 해주시는군요. 원래 후배가 선배한테 취재원 소개시켜달라고 이런 얘기 잘 하는 거 아닌데 기자상에서는 알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예. 뭐 몇 가지 사진 좀 가져오셨다고요. 예, 오늘 경선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희정 기자를 이따 현장으로 연결할 텐데 이희정 기자가 현장에서 찍었던 보이세요? 사진입니다. 예, 이거 아마 방송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사진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단독으로 찍은 사진들이죠. 그렇죠. 예,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 익스클루시브 샷들입니다. 네. 예, 오늘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경선장에 왔는데 혼자 오지 않고요. 이분 많이 누구예요? 아실 겁니다. 예, 치어리더 박기량 씨가 왔고요. 롯데자이언츠 치어리더 박기량 예, 씨. 박기량 씨가 왔고요. 그 옆에 또 중년의 신사가 있습니다. 예, 조국 교수죠. 교수? 예. 아,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일단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문재인 전 대표가 왔을 때 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는 모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선에서 어떤 기선이나 기세 이런 거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이런 인사들과 함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방 측에서는 굳이 비판을 하려면 자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외모가 먼저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이 상황이 될 외모를 수도 있다. 보고 뭐 얼굴 패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얼굴 나왔습니다. 패권이라는 그 얘기까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박기량 씨가 왔는데 비단 여기 지지자들만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지금 나란히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좀 누구예요? 확대하면 선대위원장이죠. 지금 문재인 캠프에 송영길 의원이 지금 나란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예. 이 비단 지지자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 김민석 지금 당 특보죠. 당대표 특보. 예. 이 뒤에 이분 지금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 상당히 예. 심각하게 쳐다보는 모습. 심각할 재밌네요. 수도 있고 좀 부러워하는 부러워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것 어쨌든 같기도 하고. 굉장히 화제를 오늘 모았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 아이고. 이 사진. 자, 안희정 지사도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여기. 예, 프로기사,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씨와 함께 들어와서 또 물론 이세돌 씨는 그 전부터 지지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함께 들어오면서 역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 이 뒤에는 기동민 의원인데 기동민 의원보다 앞에 서 있군요. 예, 기동력이 떨어지는. 예, 비서실장이었는데 앞에 서서 이렇게 나란히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른바 셀럽이라고 하는 인사가 없어서 말씀은 따로 사진은 없었습니다. 이 시장 측을 저희가 편파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대동을 안 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사진은 또 없어요? 예, 있습니다. 앞에 오늘 경선 뭐죠? TV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무대 앞에 화려한 모습은 보셨을 텐데 이 바로 무대 뒤편입니다. 이 색도 안 칠해져 있는 이 나무판 뒤에서 네 후보가 있는데 한 후보가 가려져 여기 있군요. 여기서부터 최성 후보, 이재명 후보. 시장, 그렇죠. 그러면 안희정 지사, 여기 문재인 후보, 약간, 이렇게 네 명이 약간 있습니다. 보이네요, 얼굴이. 그렇지, 약간 보이죠. 얼굴이 보이네요. 보면은 여기서 과연 무슨 대화를 할까 궁금했는데 이 진입 자체가 안 돼서 대화는 못 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각 시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뭐 좋게 얘기하는 상황은 지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것도 저희가 단독 사진인데 여기 원래 못 들어가는 자리인 거죠, 지금? 그렇죠. 멀리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 기자가 지금 들어가서 찍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진입이 금지돼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마 이 상황을 포착해서 멀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까지는 안 들리는데 어쨌든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뒷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뭐 이런 사진을 이희정 기자가 찍어왔는데 그럼 그 이희정 기자 한번 직접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이희정 기자가 취재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술만 마시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뭐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경선이 끝나고 민주당의 뒤풀이가 있기 때문에 뒤풀이 현장에 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좀. 자, 이희정 기자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저는 오늘 민주당 경선이 열렸던 부천 스카이돔 인근에 있는 한 음식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왜 음식점에 와 있냐면 밥을 먹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오늘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된 만큼 이 당 차원에서 그동안의 이 대선 경선 과정을 취재를 했던 기자들과 함께 이 자리를 좀 축하를 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좀 알겠습니다. 예. 거기 몇 명이나 와 있나요 지금? 지금 기자들 한 30-40명 정도가 모여 있고요. 아직 당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진 않았어요. 당 대표도 왔나요 혹시? 아직 안 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 문재인 후보는 왔어요? 문재인 후보가 지금 오늘 그 발표 이후에 방송사 9개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일정이 조금씩 미뤄지면서 아직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민주당 뒤풀인데 이희정 기자? 네. 예, 민주당 뒤풀인데 이 자리를 미리 잡았는데 그럼 오늘 경선이 끝날 거를 민주당은 알았던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선 투표를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잡은 뒤풀이 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희정 지사 측이나 이재명 시장 측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뒤풀이 자리를 잡느냐 이런 항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그 문재인 후보는 오긴 오는 거죠 거기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문재인 후보는 오긴 오는 거죠 그 자리에? 네, 그 시간이 조금 미뤄지기는 하지만 일단 온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문재인 대표가 오는 걸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희정 기자 네. 들리죠?
그 어차피 술자리니까 뭐 술을 아예 안 마실 수는 없겠지만 뭐 많이 마셔도 돼요. 오늘 끝났으니까. 평소 마시는 대로 마셔도 되고 많이 마셔도 되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는 취재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내용을 좀 발제하기 바랍니다. 출근도 빨리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빨리 가서 술 마셔요. 예. 자, 이렇게 경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모닝, 문나이트 앞으로 민주당은 사실은 문재인 후보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게 될 텐데 민주당은 이제 공식 문모닝부터 문나이트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됐는데 예. 그래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키워드 이쯤 되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잡은 건데 안 잡아야 안 잡는다 이런 키워드를 하나 잡아봤거든요. 안 잡아야 안 잡는다라는 안 잡아야 안 키워드를 잡았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안하고 두 번째 안은 뭐예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소품을 좀 준비해왔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 스카프죠. 스카프인데 자, 이게 문재인 후보가 쓰던 스카프거든요.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없는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없네. 빨간색. 빨간색이요. 예, 빨간색은 사실 뭐 새누리당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색인데, 자유한국당 예, 색이라 일부러 뺐다. 피해서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여기 딱 보면요 빠져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안희정 지사가 썼던 스카프거든요. 상징으로 노란색을 잡았습니다. 노란색. 예. 그리고요, 이게 이재명 시장의 상징으로 썼던 티셔츠인데 색깔 보면 주황색이죠. 오렌지네요. 예, 주황색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재인 후보의 스카프에는 이 노란색과 주황색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의도적으로 뺐다는 거예요? 의도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요. 여기까지 결과적으로?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재명 시장의 색과 안희정 지사의 색, 그러니까 이 두 지지층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 얘기인데 그중에서도 아까 안 잡아야 안 잡는다. 이걸 뽑은 거는 앞에 안은 당연히 안희정 지사가 될 거고요. 뒤에 안은 안철수 의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느냐가 또 중도 보수로 안철수 의원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관건이 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런 분석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안 지사의 어떤 표가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외곽에 있는 새로 유입된 주로 그 표들이 중도나 보수 성향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를 과연 얼마나 가져가느냐. 예. 이 표들이 다 안철수 후보한테 가면 말 그대로 양자구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 양자구도가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의 관건이 그거다. 그렇죠. 근데 보면 아직까지 감정의 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캠프에서 들려온 소식도 보니까 오늘 문재인 캠프에서 당이 요청해가지고 안 지사 측에 패배 수락연설을 해달라 이런 제안이 왔다라고 안 캠프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치욕적이고 좀 화가 난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 뭐 문캠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가 오갔긴 했지만 이런 오해가 있는 것 자체가 양쪽에 아직은 좀 경선이 막 끝났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푸느냐도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2007년 새누리당 경선이 늘 회자가 됩니다. 당시 MB와 박 전 대통령 정말 치열하게 붙었었죠. 네. 그때 MB가 이긴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승리했을 시와 패배했을 시 두 가지 원고를 가지고 있다가 패배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MB를 지지하겠다. 결국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렇게 해소가 되면서 결국에는 500만 표 이상으로 이기게 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도 오늘 같은 날 문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물론 그 뒤에 해야 되겠. 뭐 그 전이죠. 어쨌든 간에 안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한 번 더 이렇게 후보 축하 연설, 뭐 경선 패배 연설 뭐 이런 걸 해줬으면은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런데 뭐 안 지사는 내일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후보들 그 2, 3위권 후보들에게 그걸 해달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은 뭐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양자구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아까 비하인드 뉴스에서 그렇죠. 그 박지원 대표의 선관위 선거법 위반 논란을 다루기도 했었지만 자, 양자구도 자, 딱 얘기해서 서 기자가 볼 때는 양자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하다는 게 거의 불가능이다 아니라 현실성이 없다, 100% 안 된다 이쪽에 가깝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대해서 양자구도 얘기를 해서 여론조사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질문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 아래 함축된 질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지사와 유승민 의원과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일화가 돼서 한 명이 되려면 연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명분도 없을 뿐더러. 지금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뭐 당사자죠. 양자구도 나왔을 때 지지율 격차가 작거나 혹은 좀 앞서는 지지율이 나왔을 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지만 당사자도 뭐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비유를 하면 문재인과 유재석의 양자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자, 지금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문재인 대 유재석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왜 안 합니까? 유재석이 무한도전을 때려치고 대선에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그런 거죠,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가 뭔가 좀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게 뭐냐면 방금 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양자 구도가 될 현실적인 지금 조건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양자 구도를 가정한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그렇죠. 이거는 뭐 저희가 문재인 후보의 편을 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받을 상황이 충분히 있다. 그렇죠. 오늘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유승민 의원 아까 그 손석희 앵커가 현장 연결을 했지만 본인도 홍준표 지사나 아니면 지금 국민의당 뭐 안철수 의원하고 연대할 생각이 없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불가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단 저희 둘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 대체적으로 주자 후보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볼 수 없죠. 굳이 이렇게 하려면 2012년 같은 경우를 좀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2012년에도 양자 대결 여론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 박근혜 후보, 당시 박근혜 후보 대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대 안철수 후보 이런 식으로 두 번에 나눠서 양자 대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양자 대결 구도의 여론조사 하려면 문재인 대 안철수, 문재인 대 홍준표, 문재인 대 유승민 이런 식의 롤링을 하면서 양자 구도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 홍준표나 문재인 대 유승민의 어떤 구도를 안 한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만 양자 대결을 하게 된다면 뭔가 이거는 좀 논리의 논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예. 자, 바로 넘어가시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예, 사인이 들어오는데 다시 당내 얘기로 좀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도지사, 시장은 안 되나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무슨 얘기죠? 예, 오늘 보면 일단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그러면 안희정 지사, 또 이재명 시장, 또 최성 고양시장까지 문 후보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관건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공직선거법 구조에 보면요.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 발언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 빼고는 다 자치단체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지금 안희정 지사가 예. 기자회견을 한번 한다고 했는데 예. 내일 만약에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 문재인 후보를 나는 지지합니다.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수위일지는 좀 봐야겠지만 아마 안 지사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이재명 시장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그 얘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권 교체 위해서 당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겠다. 이 얘기까지는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삐끗하면 가는 수가 있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 말은 이재명 시장도 본인 신분상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홍준표 경남지사입니다. 예. 근데 홍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공직자의 신분인데 경남지사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거 물어보실 줄 알고요. 오기 전에 선관위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본인은 일단 사퇴를 안 한 상황이고 예비후보 등록도 못했거든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당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아니 공무원인데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 아니냐 물었더니 선관위 얘기는 지금 경남 선관위에서 홍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체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쭉 보다가 문제의 소지가 많이 쌓이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언제까지
예. 싸운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 이미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경선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거든요. 지금 31일 날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발언 하나하나에 대응하기는 좀 어렵고 발언들을 좀 모아서 문제의 소지가 쌓이면 그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홍 지사는 4월 9일 날 밤쯤에 사퇴하겠다. 그래서 경남지사 재보궐선거 없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9일 이후에 사퇴한 이후에 선관위가 뭔가 조치를 하면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 조치를 미리 해서 현직인 상황에서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게 선관위의 역할 아닌가요? 그렇죠. 아마 그 부분도 고민을 할 겁니다. 또 더군다나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전화까지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선관위 문제도 있지만 이런 논란들 거의 최초거든요. 당내 후보가 확정되는데 자치단체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최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을 계속 지금 홍 지사가 만들고 있는데 좀 명쾌한 답을 내놓을 때가 좀 되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까지 뭐 답을 내놓고 있지 않죠. 지금 뭐 서 기자 얘기한 것처럼 보통 본선 후보가 되면은 기존에 있던 자기 직함, 도지사 그렇죠. 같은 경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하게 되는데 국회의원도 뭐 사퇴를 안 한다고 해서 지난번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도 비판을 받았는데 심지어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계속 홍 지사가 이렇게 되면 그렇죠. 더 체크를 좀 해보고 지금 뭐 선관위도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공직자로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실은 대선에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 문제는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 지사의 발언은 저희들도 한번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제가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한번 더 다뤄볼 수 있고 예.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나이트가 아니라 홍라이트로 마지막엔 그렇게 됩니다. 끝나는 느낌인데 이거는 문나이트였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자 저희가 오늘은 뭐 여기까지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했는데 혹시 서 기자 질문 좀 받았어요? 저는 뭐 메일도 확인했는데 질문이 따로 없었습니다. 별 관심이 서 기자한테 질문 좀 그렇군요. 해달라고 했는데 별 관심이 없었나 보죠. 예. 좀 더 분발하고 열심히 더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기자가. 예. 하여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앞으로 또 언제죠? 목요일? 목요일. 내일 이후에 수요일이나 수요일 날 또 내일이면 국민의당도 후보가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번 주에 한 번 더 정치부 소셜 라이브를 하는데 그때는 또 다른 당 그렇죠. 저희는 마크맨들이 아니고요. 출연해서 그 당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오늘 약간 문 후보 측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문재인 마크맨 민주당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야기를 좀 한 거 이거고 뭐 절대 우리가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또 국민의당에 또 마크맨들이 나오면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 아마 그 당의 속사정부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자, 오늘 많이 시청 맞죠? 예, 시청 맞죠. 시청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